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맨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 무례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깔보고 저러는 걸까? 그냥 기분이 나빴던 걸까? 라고 생각하며 애써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점점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차오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말들은 때때로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힙니다. 그거 하나 못해?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아, 너 진짜 답답하다.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 한마디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런 말을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상대는 더 무례해지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할수록 상대는 점점 더 우리를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싸움으로 맞서면 상대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더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효과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 짧지만 강력하게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무례하게 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왜 내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도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쉽게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 무례한 말을 들을 때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가끔씩 선을 넘는 농담이나 무례한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진짜 피곤해. 라고 말한다면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마세요. 차분하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 다시 생각해줬으면 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적어도 한 번쯤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례한 말에 그냥 웃어넘기기보다는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 간의 무례한 말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때때로 가깝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가 넌 왜 그렇게 하는 게 어설프니?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고 있어. 도와주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이 말은 상대가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태도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상대가 무례한 태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들입니다. 단순히 한마디를 던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한마디로 반격하는 방법,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무례함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무례하게 굴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깔보고 위에 서려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방어의 형태로 무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3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 둘째, 상대에게 경계를 확실히 알리는 것. 셋째, 필요하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이제 상황별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의 무례한 언행 대응법. 직장에서 무례한 언행을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가 습관적으로 무례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해? 라고 비꼬듯 말할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반응은 2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면서도 대화를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둘째, 상대가 본래 의도한 방식으로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보통 직장에서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들도 태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하는 상사나 동료에게는 더욱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비꼬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공손하지만 단호합니다. 상대에게 무례한 태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무례한 말 대응법. 친구 관계에서도 무례한 말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넌 맨날 그렇게 느려서 문제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별로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의 핵심은 상대에게 우리가 기분 나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반응한다면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난 그 농담이 불편해.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 이 말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자신이 한 말이 농담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무례한 농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합니다. 또한 일부 친구들은 무례한 말을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기분 나쁜 말이야. 나는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걸 원해. 이렇게 하면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에서의 무례한 말 대응법. 가족관계에서도 무례한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부모, 형제, 친척들은 가깝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우리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상대가 무례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이 말은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무례한 말을 한다면 대화를 단호하게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어렵겠어.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모르는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무례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심지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낯선 사람이 왜 그렇게 천천히 걷냐? 라고 말하며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반격해야 합니다. 제 속도에 맞춰 걷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앞서가세요. 이러한 반응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상대가 더 이상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중교통에서 누군가가 자리 좀 비켜라 라고 반말로 요구할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말은 상대에게 우리가 무례한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무례한 언행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SNS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에서 우리는 종종 예의 없는 말이나 공격적인 언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댓글로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대화를 원하시면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이 말은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지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넌 왜 항상 그렇게 눈치가 없냐?" 라고 조롱할 경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피드백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실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우리의 입장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6. 무례한 상사나 권력 관계에서의 대처법. 직장에서 상사나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는 특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런 것도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위축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우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반복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 편이 업무 효율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상사에게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며 더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권력 관계에서도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 스스로에게 하는 무례한 말 다스리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무례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존중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자기 대화가 떠오를 때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성장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태도와 자존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한마디로 반격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관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 고민하기보다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